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최충성 전문가. 오늘 수익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일단 세 번째 강의는 뭐 기존에 한 5번째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세 번째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도 많이 늦었고 오늘 상승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좀 기분도 좀 홀가분해지셨을 텐데 일단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 강의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너무 딱딱하게 뭐 어떤 거는 어떤 거다 이렇게 들으시는 것보다 좀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저도 팔도 걷고 했으니까 편하게 차 한 잔씩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살짝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이 자리 이제 제가 선을 그때 그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상승장이 어느 정도 시작은 됐습니다. 지금 뭐 해외 증시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5% 이상,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 6%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도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수익이 잘 나지 않거나 종목들이 회복이 좀 더딘 종목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런 것들이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냐 바이든이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될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포트를 새롭게 좀 구성해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지금 포트 교체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수익은 보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최소한 이 방송을 보시고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께서는 일단 그런 것들을 다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거나 뭐 그러신 분들께서는 뭐 기존의 종목들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건데 지금 파트예요. 네, 저 굉장히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지금 굉장히 뭐 종목만 굉장히 잘 고르면은 수익을 굉장히 잘 낼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못 내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으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부분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방송도 방송이지만 여기서 다 못한 내용들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하단에 서울경제TV 최충성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확인해서 들어와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장중에 많이 전달을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내가 포트를 조금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입장을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지금 시장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지금 수익을 내는데 조금 어려우실까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장은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조금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모든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은 해주고 있습니다. 뭐 2%대, 3%대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강하게 반등을 주는가, 그 종목이 시장 상황과 맞는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5G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물론 5G 뭐 좋은 기업이고 섹터들은 분명히 순환매가 돌아서 올라올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친환경 관련주가 올라가고 뭐 여러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하셔야 수익을 지금 극대화하지 못하면 12월 말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대주주 요건이나 이런 것들 뭐 어느 정도
뭐 홍남기 부총리가 일단 그거 관련해서 뭐 사퇴도 얘기를 했고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뭐 완벽하게 어떻게 된다라고 아직 말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반드시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물론 시장은 트럼프 관련해서 대선 불복과 관련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 근데 시장 자체는 저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주 금요일, 목요일부터 이제 어느 정도 대선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대선 불복에 대해서 걱정이 만약에 요인이 많았지만 지금 당장 시장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차피 졌어 라고 하고서는 조금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굉장히 잘 대응을 하셔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그래야 나중에 그런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연말 랠리 우리가 산타 랠리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내년 1월입니다. 뭐 아직 11월인데 무슨 1월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1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겁니다. 점점 이제 내년이 되면 우리가 이제 까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굉장히 큰 이슈가 뭐냐면 바로 이제 공매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재를 전혀 반응하지 않고 내가 종목들 악재가 전혀 상관없이 지금 뭐 추후의 일이고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그냥 기대감의 상승을 하는 장입니다. 사실상 뭐 바이든이 한 게 없어요. 지금 뭐 당선이 돼서 뭐 지금 당장 무언가 당연히 할 수 없겠지만 기대감이 많이 충족이 되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선행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좀 많이 내셔야 됩니다. 선행지표이다. 그리고 경기부양책 우리가 눈여겨서 계속적으로 목 빼고 기다렸던 경기부양책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네 라는 부분 경기부양책은 당연히 할 것이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면서 제가 아직 체크를 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미국 대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의입니다. 미 대선은 끝! 이제 개별 종목 장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지금 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잘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힘드시거나 장이 재미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저번에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당선이 누가 됐을 때 어떤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상원 의원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을 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 환율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강조 말씀을 드렸죠.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받지 못하는 종목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굉장히 사실 이거 대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일단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이것들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냥 뭐 중국이 뭐 어떻게 되겠구나, 일본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넘기시면 안 돼요. 네. 수익이 안 나는 건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으로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시장의 영향 그리고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분명히 살펴드렸고 다 대비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에 따른 대비를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아직도 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항상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부분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반도체 관련주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물론 반도체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인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슈를 받지 못할 거예요. 반도체 관련주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강하지 않죠. 강하지 않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트를 계속적으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제가 뒤에서도 살펴드릴 건데 주식은 주가는 아시겠지만 주가, 캔들 이런 것도 매일매일 변해요. 뭐 양봉, 음봉, 주가 뭐 1,000원으로 갔다가 2,000원으로 갔다가 매일매일 변화하는 주가도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그런데 내 투자 방식은 매일매일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손절하는 거, 종목을 살짝 덜어내는 거, 지금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지 못하겠다. 뭐 손절 10%, 5% 이렇게 덜어내는 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내가 몇 천만 원, 몇백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수익을 날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잘 움직이셔야 됩니다.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방향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 바이든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트럼프가 했던 것들을 좀 뒤집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으로 좀 회복을 하겠다. 트럼프 완전히 방식 자체가 거의 정책 자체가 새롭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조금 많이 싸웠죠, 사실. 네. 여러 국가들과 많이 싸웠지만 바이든 사실 좀 평화주의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민 정책이나 코로나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다른 것들보다 WHO 재가입 추진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뭐 탈퇴도 하고 막 그랬어요. 기후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시는 거고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 그냥 신문 기사를 보시는 건데 여기를 보시고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추진이 되고 된다면 어떤 것들의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추세가 나오겠구나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 치료제, 백신 관련해서도 무료 제공을 하겠다. 제가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 말고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고 한 달 전에 이제 수익 실현했던 엔투텍 같은 경우 뭐 마이크로텍이죠. 네, 오늘도 이제 모더나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70% 이상 수익 실현했었는데 일단은 마이크로텍, 엔투텍 관련해서도 이런 종목들도 기존에 한번 추세를 주고 다시 한번 추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선취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 여기 법인세 최고세율 그러니까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 내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국내 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되고 외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는 외교 정책 관련해서는 중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본도 있고 북한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를 잘 체크해 보실 그럴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파리 이제 기후협약 관련해서 일단 기존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탄소세,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이슈를 받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오후에 작전 타임이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일단 파리 기후협약과 관련해서 뭐 한솔롬덴코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고 수익이 굉장히 극대화된다는 점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하면 이제 의료용 대마 관련해서도 잘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그런 종목들을 놓치셨다면 추후에 이 친환경이나 관련 정책들에 관해서 내가 이슈 받을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지 지금 먹을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아까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돈이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못 사는 거지. 사고 싶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존에 뭐 현금 확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좋은 종목이라면 끌고 가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시장의 흐름에 맞는 종목인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기존에 뭐 트럼프면 트럼프, 바이든이면 바이든 이런 것들 이슈 받는 종목들도 괜찮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이것들을 제하고 중립을 유지하는 그런 종목들을 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사실상 뭐 거의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라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제가 몇 개 이제 크게 딱 짚어드릴 테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뭐 파리 기후협약, 저기는 이제 탄소도 있을 것이고, 탄소, 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수소, 태양광 이런 것들 기존에 우리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도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린 뉴딜을 발표를 했지만, 미국 큰 나라, 사실상 미국이지만 전 세계적인 대통령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면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이 그린 뉴딜 관련해서.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 아직 상승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친환경 관련해서는 아직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팁을 드릴게요. 기존에는 이제 풍력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고, 최근에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신성ENG 같은 것도 제가 예전에 거의 바닥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우림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태양광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 미련이 남으시고 저 자리에서 살 걸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아직 수소에 관해서는 얘기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고 아직 수소가 강하게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수소 관련주들 잘 체크하세요. 어떤 종목을 고르셔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오픈 채팅방 입장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G 관련주 관심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죠. 물론 5G 관련주, 중국에 관해서는 사실상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바이든 뭐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 굉장히 싫어해요. 중국을 싫어하는데 이 하웨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받고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5G 관련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답변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큰 기업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 관련해서는 5G 하웨이 제재에 관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강경하게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어쨌든 그런 것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라는 점, 그리고 LG유플러스가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의, 중국을 좀 제재한다는 건 우리 기업들의 반대로 좀 좋은 맥락으로 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물론 LG유플러스를 사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회비용이에요. 이걸 누가 잘 살리냐. LG유플러스 들어가서 사실 대형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5% 이상 수익이 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론 10%, 12%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괜찮지만, 기회비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LG유플러스와 관련된 중소기업들, 하단 중소기업들 관련해서 구축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얘는 5G 관련주 대장이야, 시장에서 이 종목만 보고 있어 하는 거는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5G 관련주는 지금 당장 뭐 힘을 실어주진 못해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면 이런 것들에 많이 좀 힘을 싣고, 트럼프는 IT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당장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아오길 사실상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5G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순환매는 돌아올 것이다. 다만
기회비용을 살린다면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일단 빅테크 관련해서 규제, 뭐 크게는 이제 구글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빅테크 규제가 바이든이란 사람은 기업들을 굉장히 좀 싫어해요. 네, 기업이 너무 돈을 많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당 쪽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규제가 발생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통신망을 공짜로 이용하고 한창 막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구글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북이든 뭐든 막 있었을 텐데,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거꾸로 악재가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기업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요즘에 제가 왜 이 빅테크를 굳이 말씀드리고 구글을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서학개미 운동이라고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네, 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일단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바이든이 당선이 됐네, 뭐 빅테크를 규제하네, 그냥 구글을 규제하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투자를 하는 우리는 그거를 보고, 기사를 보고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기사를,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그냥 넘겨짚지 마세요. 굉장히 좀 저는 안타까운데, 사실상 뉴스 기사, 제가 여기서 그냥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뉴스에는 답을 주진 않아요. 뭐 7월 달에, 내년 뭐 1월 달에 뭐가 있다, 6월 달에 뭐가 있다, 어떤 걸 할 것이다 정도로 얘기해 주지, 7월에 뭐가 있다, 이걸 사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힌트거든요. 종목을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상 저는 그런 분들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정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가? 왜냐면은 기사에는 사실상 답을 다 주는 거거든요. 5G 구축은 언제쯤 진행을 할 거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가 있고, 친환경 관련해서는 뭐가 있고, 풍력 관련해서는 뭐가 있고, 5G는 어떻게 될 거고, 빅테크 규제는 어떻게 될 거고, 기후협약, 이런 부분은 사실상 뉴스에서 다 던져준 거예요. 답을 준 겁니다. 딱 이거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을 지언정, 제가 딱 집어서 이렇게 5개를 보세요,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지언정, 그런 것들은 답을 다 주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일단 기후협약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후협약뿐만 아니라 친환경과 사실상 이어지는 부분이죠.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풍력 관련해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풍력 관련주 이런 것만 보시는 것보다는 뭐 해상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수소도 있고, 일단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로 어떻게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탄력성을 굉장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5% 10% 먹기는 쉬울 수 있으나, 사실상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야를 넓히셔야 됩니다. 내가 2배 이상 갈 종목을 사야지 자꾸 5% 10% 이렇게 먹으려고, 수익을 내려고 진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힘든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5% 10%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다가 거꾸로 5% 10% 떨어지면 굉장히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종목을 100%를 봤다, 이 종목은 내가 분석을 철저히 했고 어떻게 봤는데 그 이런저런 재료들을 다 살펴봤고, 정부 정책의 수혜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수출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
100% 이상 갈 것이다, 2배 이상 갈 종목이다 라고 한다면 5% 10%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잘 발굴을 하셔야 되고, 어려우시면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 제가 아니더라도 서울경제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뭐 내용들이나 진심으로 다 해주는 그러한 분들께 좀 도움을 얻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노란톡 나가고 있으니까 서울경제TV 최충성 검색해서 이런 부분들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입장하겠다 이러시면 간절하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지금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맹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뭐 이거는 제가 어제 조금 저희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맹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떼놓을 수도 없고,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국가이잖아요. 사실상 이 수출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그래서 이제 환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양의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과 관련해서는 좀 노선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동맹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기업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방산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향이 다 있기 때문에 방산주 관련 관심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스펙코 관련해서는 방산주이자 풍력 관련주로 조금 묶이면서 굉장히 좀 잘 상승을 해주고 있고, 차트도 굉장히 이쁜데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어쨌든 크게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이거는 지금 당장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줄 종목들이고, 5G 관련주는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 시간을 두시고 투자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IT 관련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이고 뭐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좀 골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시고. 왜냐하면 기존의 뭐 의료나 이런 부분들, 다만 제가 이제 3월 달에서 4월 달 넘어오는 이 기간에 굉장히 강하게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향후 시장을 2년, 3년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매집을 굉장히 많이 해갈 수 있거든요.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IT 관련주는 분명 섹터군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조금 결단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먹거리가 많은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이런 종목들을 일부라도 조금씩은 덜어내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잘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물론 작은 돈이 아니고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내 노후 자금이고 뭐 자녀 학비고 결혼 자금이고 하실 테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시장에서 이슈받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 그렇다고 제가 뭐 고점 자리에 있는 막 상승을 파닥파닥 하고 있고 20%, 30%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잡으시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잘 대응을 하시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이번 연도는 사실상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예요. 내년 정도부터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합병 AMD와 관련해서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있고, 조금 멀리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반도체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성격이 좀 느긋하시고 뭐 일이 본업이 따로 있으시고 천천히 끌어가고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반도체나 5G 관련주 분명히 순환매는 돌아올 것이지만 시간은 지금 당장 바로
뭐 수익으로 전환이 되거나 그러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의료나 이런 부분들 4차 산업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주세요. 특히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 힘이 지금 당장은 조금 좋은 거는 자율주행이에요.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차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은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주식이 굉장히 좀 힘드신 게 사실상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 수소차나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이고, 일단은 이런 것들 같은 맥락에서 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물론 강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본적인 맥락에서 움직이는 게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 관련군들은 잘 움직임이 나오지 않지만 4차 산업 관련해서 자율주행은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가지 않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부품 관련주,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여기든 여기든 진입이 될 거고, 뭐 경유로 만드는 차도 마찬가지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이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보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힘이 강한 거는 이 종목들이다. 물론 이 종목들은 조금 이 종목들이 이슈를 받으니까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주식이 어려운 거는 사실상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고, 힘을 보셔야 돼요. 힘을. 항상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대장주를 따라가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장주를 못 잡았으면 그 하단 종목, 좀 부대장이라도 따라가야 내가 수익을 잘 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힘을 좀 이용을 해서, 내가 만약에 자율주행을 가지고 있는데 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요. 답답해 하실 필요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시장은 사람들이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는 점을 조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 수요와 공급,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재료가 없는 종목은 사실상 여기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료가 없는 종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종목을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면 그 종목들도 올라가겠지만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며,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가는 매일 변하는데 왜 내 포트는 그대로라는 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5G나 반도체나 4차 산업 관련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수익이 나지 않을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섹터군들이 올라갈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순환매의 관점을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 종목이 이렇게 되는데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 선물은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유럽은 5%, 6%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국내 지수 아시아 전반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상승을 했고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1% 이상 상승을 하는 이 시장에서 왜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가? 변화하셔야 돼요. 네. 변화하셔야 됩니다.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회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났죠. 제가 조금 전에 찝어드리려고 했는데 미국 대선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뭘 보고 계신가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가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굉장히 강조해서 질문을 많이 들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섹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미국 대선이 끝났어? 바이든이 당선이 됐네. 사람들이 단순히 뭐 풍력 관련주를 사네. 나도 저거나 한번 사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니까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실력입니까? 수익이 난다는들? 내 실력으로 낸 건가요? 그냥 사람들이 따라가는 걸 그냥 사신 거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선행지표이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기업의 가치, 재료,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회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미국 대선이 끝나면 우리나라 대선이에요. 멀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자, 대선 관련주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인맥 관련주. 그 다음엔 뭐죠? 정부 정책 관련주.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지금 팁을 드린 겁니다. 처음에는 1차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미국 대선이 끝났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에 관한 그런 것들이 지지율과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기사를 한번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기사를 보실 거니까 매매하시면서 지지율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낙연이 홍남기 뭐 이런 것들 말고요. 부총리 그런 것들 말고 지지율에 관련된 부분들, 차후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기사를 보지 않으셨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관심 없게 보셨다면. 어쨌든 근데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나오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론은 상승이 시작하면 부추기기 위해서 그냥 뭐 호재들을 엄청나게 던져요. 최근에 기사를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바이든이 당선도 당선인데 풍력 관련주나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거의 99%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상승을 할 때는 그냥 이 투자를 부추기기 위해서 기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요. 악재가 나올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잡아서 그냥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이게 악재야, 이게 악재야, 이게 악재야. 지금 왜 이게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사들을 계속적으로 부풀리고 사람들이 그걸 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정체되어 있어야 될까? 다른 종목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대로 매매를 하면서 다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대선이 끝나면 우리나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인맥 관련주들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부 정책 수혜주가 따라서 조금 움직여요.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부 정책 수혜주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인맥 관련주나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5년입니다. 5년. 매일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날마다 오는 그런 게 아니다. 5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물론 이낙연, 제가 지지율에 대해서 힌트를 살짝 드릴게요. 이낙연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그 최근에 좀 급부상하고 있는 윤석열 이렇게 있죠. 이거는 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이낙연 관련, 이낙연이 거의 대권 후보로 굉장히 강력한 1순위 있다는 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이재명 관련주들이 최근에 에이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지지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독보적이었던 체제가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부분에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관련주들이 갑자기 지지율을 따라붙고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크게 나왔어요. 그럼 이 다음을 뭘까? 이 종목을 따라가셔야 돼요? 아니죠. 탄력성이 꺼졌잖아요.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항상 선행지표의 움직임을 조금 선행지표인데 뒤늦게 저 종목을 사볼 걸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을 만약에 놓치셨다면 그 다음 후발주자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건 진짜 팁을 드린 거예요. 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네. 뭐 답을 던져드리는 것도 좋지만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보다는 잡는 법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그게 계속적으로 주식을 해 가시는데 뭐 지금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굳이 말을 돌릴 필요도 없고 이거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야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께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한번 공부를 해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발주자 굉장히 쉽죠. 이것도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수익을 낼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주가는 매일매일 변하는데 내 포트는 그대로인가에 대해서
이거 방송 끝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심을 정말 해보셔야 되고 포트를 계속적으로 변경을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장에서 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선행지표라는 점을 명확히 좀 인지를 하시고 매일 변화해야 한다. 주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잘 보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잘 지켜도 사실 매매라는 거는 답답할 게 없고 그냥 잘 기다렸다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눌릴 때 악재를 계속적으로 동반해서 눌릴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딱 한 번 잘 진입을 해서 상승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선행지표 변화하셔야 돼요. 네, 정말 변화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사람은 반대편 사람은 반드시 져요. 주식이라는 거는 좀 심도 있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얘기가 무거울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조금 편하게 들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식이라는 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반드시 패배해야 됩니다. 내 노후 자금 그런 소중한 돈을 있잖아요. 힘들게 모은 돈은 그 돈을 반드시 어떤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쥐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수익을 내는 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와 눈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그거를 그냥 내가 매매를 해서 어떤 종목을 그냥 사서 오르겠지? 수익이 나겠지? 이렇게 접근하신다고요? 1대 다수의 게임입니다. 그 다수의 피눈물을 빼오시는 건데 그게 그냥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조금 굉장히 좀 무거운 내용인데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매를 해서 돈을 넣으면 주식시장이 좋다 그래서 뭐 누가 얼마를 벌었다는데 이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공부가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귀찮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클릭 2번이면 몇 초 몇 분 만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남 밑에서 눈치 보면서 뼈 빠지게 쉬지도 못하고 야근해 가면서 버티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클릭 2번에 그냥 앉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남들 월급, 남들 연봉도 벌 수 있고요. 클릭 2번에 몇 분 몇 초 만에. 그걸 쉽게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좀 가치가 있지 않나요, 사실? 남들 월급과 연봉을 그냥 벌 수 있는데 앉아서 그냥 클릭 2번이면 그것만 잘하면 어렵다라고 접근하지 마세요. 당연히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주의 깊게 저는 굉장히 수익을 내면 저는 좋아요. 제가 저희 회원님들 수익을 내면 좋은데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항상 수익을 냈기 때문에 감사해요. 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하거든요. 좀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필수 용어 이해에 대해서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중간중간에 이제 시장이나 이런 것들 살펴본 다음에 필수 용어 이해, 그 다음에 공부할 것들 조금 체크를 하는 시간을 좀 반반 나눠서 항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수 용어 이해, 액면 분할이나 매각이나 합병 이런 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린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살짝 넘어와서. 네, 액면 분할과 관련된 부분, 액면 분할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제가 물음표를 띄우고 모른다 이런 걸 말씀을 안 드려요. 그냥 딱 보시면 딱 나오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액면 분할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네. 들을 수 없으니까 뭔가 답답하네요. 네. 어쨌든 액면 분할하면 주가는 일반적으로 상승을 한다. 어떻게 상승한다?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
60일선, 121선 크로스되는 시점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으로는 떨어진다. 주가가 훼손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거 처음 듣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죠. 네. 매각에 대한 부분들, 매각 자체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매각이 된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가, 뭐 돈을, 물론 1차적으로는 돈이 들어오겠죠. 네. 돈이 들어오고 그것을 돈을 어디에 투자해서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 보시는 게 좋고, 매각을 해서 그거를 인수한 기업은 호재로 작용하는가 악재로 작용하는가, 여기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합병에 대해서도 인수를 하는 회사인가 흡수합병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합병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시너지가 나야 된다라는 점. 매각이든 합병이든 뒤에 뭐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 시너지가 날 수 있는가를 보고 합병에 대해서 이건 대박이네, 이건 악재네, 이건 별로 좋지 않은데, 이거는 좀 멀리 봐야겠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합병 이슈가 떴다, 와 대박이다, 사람들이 사고 있어, 나도 사야지, 아 못 사서 어떡하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병에 대해서 나왔으면 아 이게 시너지가 나나? 시너지가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시너지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굳이 매매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단기적으로 살짝 그냥 올라가는 것만 보고 빠져나오고,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찍어드리는 거니까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장에 대한 부분도 물론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상장 굉장히 좀 좋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40% 정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다. 비상장을 하실 때 일단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삼자 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시자. 증자는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를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지언정 중장기적으로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단순히 유상증자는 안 좋은 거, 무상증자는 좋은 거, 이렇게 접근하시니까 주식이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무상증자가 떨어지면 일정 부분 물량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요. 증자가 딱 터지면 그런 뭐 이슈가 나와서 상승을 하지만, 상승을 했다가 떨어져서 계속 바닥을 다지고 답답하게 움직이거든요. 아마 무상증자에 대해서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 무상증자 받았는데 왜 이렇게 가지 않아? 물량 소화되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크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환사채 발행, CB 발행, CB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주 변경에 대한 부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공시자료 이런 거에 보셨으면 CB 발행을 했네, 전환사채 발행을 했네, 주주 변경을 했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뭐지? 이게 주가에 무슨 영향을 끼칠까?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사채 발행, 사채 안 좋은 건가? 이렇게 하시고 넘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살짝 읊어드릴 건데, 이건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잘 아시면은 기존에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네. 자,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 사채 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채를 발행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채라는 부분 굉장히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죠. 사채를 왜 발행할까? 회사가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런 거는 살짝 그 작전주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사채 발행을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작전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신임 관계가 없어요. A란 사람, B 사람, C 사람, 신임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얼굴도 몰라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시간이 없네요. 네. 일단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PD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설명드린다고 한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것들 살펴봐 드렸는데 지금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기회를 좀 놓치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하신다면 기회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섹터군들 만약에 종목 관련해서 좀 궁금하시다면 지금 오픈 채팅방 제가 틈틈이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드리고 시장에서 대응해야 될 그런 방향들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최충성 입장을 하시고 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